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최지은 민주당 전 국제대변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이번 주는 대통령의 발언 비속어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지은? 저는 이 발언 논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발언 논란 이후에 뭐 MBC가 문제다, 네. 뭐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가래로 막을 걸 호미로 막다 그러나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는 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을 키우고 있는 오히려 지금 네. 한 번에 처음에 이게 실수였다라고 하면 끝났을 건데 네. 더 불필요한 일을 만들면서 오히려 저렇게까지 하냐 이게 보기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점점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 왜 불필요하게 이걸 언론 탓을 하는지 네. 근본적인 잘못은 대통령의 발언이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하람. 예, 저희도 보면 요새 MBC가 타지 않습니까? MBC의 과거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노홍철 없는 홍철 팀이 있었어요. 네. 요새 저희가 보면은 황교안 없는 황교안 당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황교안 시즌2 찍는 것 같고요. 우선 저는 그렇게 봅니다. MBC에 대해서 항의한다. 왜 MBC에 대해서만 해요? 네. 다른 언론들은 왜 안 합니까? 140개 넘는 언론사가 바이든이라고 적었는데요. KBS, SBS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TV조선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게 MBC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왜 이거 뭐 미국에 물어봤냐. 뭐 또 저희 당 일각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런 거는 뭐 보도를 자제하거나 조심해야지. 2022년 아니에요? 저희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셔가지고 자유를 위한 연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언론 보도 자제해야 된다. 외국에 이런 거 물어보지 말아야 된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자유를 위한 연대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희 대통령실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당도 대통령 무오류설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 하면 다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심지어는 이 XX도 없었다.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그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저렇게 해야 좋은데 공천받고 정치권에서 꽃길을 걸을 수 있나 보다. 네. 제가 아직 각오가 부족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당에서 이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천하람. 윤리위로 가는 하이패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은 네. 근데 저는 그게 21세기 정당이라고 봐요. 아니 저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맨날 여야가 교체되면서도 나아지지 않는 거는 결국 여당 의원들이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대통령실 내지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죠. 그럼요. 네. 뭐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를 국민의힘에서 꾸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교안 없는 황교안당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봐도 MBC가 너무 성급하게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입힌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여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근데 이게 MBC만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라는 이미 말씀드렸고 애초에 이 논란이 나오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외교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외교적 부담이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이게 사적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바이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당시에 문제 제기를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조작이나 왜곡이다라고까지 할 만한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TV조선을 포함한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걸 바이든이라고 썼어요. 네. 근데 왜 MBC에만 가서 그럽니까? 네. 뭐 아까
인터뷰한 최지용 선임 비서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정치부 기자라면은 다 이미 알만한 일이었고 뭐 MBC 기자는 그 여러 단톡에 돌았던데 뭐 있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MBC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MBC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처음부터 이거 발언 실수였고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벌써 마무리되고 잊혀졌을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이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MBC를 편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띄워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MBC도 편향성 논란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도 MBC에 자주 출연합니다만은 유튜브 막 그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저도 화들짝 놀랄 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편향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평가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리고 민영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악재가 터졌을 때 그걸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민영화 이런 논의를 지금 타이밍에 하면은요. 네. 이거는 언론 탄압 프레임에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도 타이밍과 상황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MBC 별로 안 좋아하고 MBC에 안 좋은 광우병 추억이 있고 이런 거와 이번 사안은 별개로 떼서 개별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개별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 초고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어찌 보면 진상조사 게다가 이제 이 국익 이런 어떤 프레임을 이미 이제 설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거기에 뭐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아쉬운 거는 이럴 때일수록 당내에서 소장파 목소리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21대 국회죠, 지금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에 무슨 있었던 그 흔한 소장파 모임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당에 그나마 조금 박해가 있었지만 사실상 와해가 됐고 저희 당도 뭐 좀 얘기하면은 또 친 이준석계다 이래가지고 다 목소리 막아버리고 그래서 아무도 지금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는 굉장히 참 답답한 정당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좀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외교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지난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만나지 않았을 때도 만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뭐 휴가 가서 안 만난다 뭐 이랬다가 나중에 뭐 말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대처를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순방이 첫 번째도 말이 많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더 말이 많은 이런 상황이 있고 이제 외교적인 정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됐죠. 근데 저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모든 것에서 외교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뭐 적절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지금 일하는 사람은 박진 외교부 장관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로 사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고 외교부 장관의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이진 않고 지금 책임을 져셔야 되는 자리니까 이런 걸 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능력도 있는 분이시고 경험도 많은 분이신데 지금 외교부 장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발언을 한 것도 대통령이고 실수를 한 것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그 의전 비서관 이런 분들도 뭐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인선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의사 구조가 있다든지, 네. 뭐 굉장히 뭐 수직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 말고 뭐 새로운 목소리, 뭐 비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또 제3의 세력이 뭐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게 있다가 지금 일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임 건의안 할 수 있고 뭐 야당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촌스러워요. 딱 옛날 정치 느낌입니다. 네. 제가 민주당의 그 인사분들한테 취재한 내용도 그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문제 삼는 게 별로 아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외교 라인을 문제 삼고 싶은데 대통령실 직원에 대한
해임 건의 이런 건 없으니까 네. 박진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임 건의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사실 국민들이요 이런 거 안 해도 저희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 네, 조사 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이거를 그냥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 진영에 갇히는 정쟁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박진을 정말로 꼭 잘라야 된다라는 것도 아닌데 이 해임 건의를 하고도 통과시키면은요. 우리 외교부 장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외교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니 해임 건의된 외교부 장관 뭐 제대로 상대나 해주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네가 외교 그 수장이니까 알아서 책임져.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외교 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임 건의안은 통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뭉치면 해임 건의 가능하거든요. 네, 아마 통과하겠죠. 민주당의 경우에는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게 또 야당으로서는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이런 잘못된 발언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조금 더 잘 대처했더라면은 네.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방향이 가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누가 외교부 장관을 하려고 할지 박진 장관이 이제 앞으로 못 하시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부터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5405님께서 국민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 경제에 대한 문제 절실합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비난 말싸움 그만하고 제대로 된 경제 정책 제시하고 설명해 주세요. 실행해 주세요. 얘기했습니다. 오늘 천하람 위원 응원 문자가 많이 옵니다. 특별히 천하람 친구들 다 왔습니다. 1053님 천하람 화이팅. 천하람을 당대표로 천하람 깨어있는 정치인 계속 얘기하면 천하람 의원 윤리위원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당대표 바른말 대봤자 윤리위 엔딩입니다. 네, 예. 바른말 쓴소리 하실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 돼도 안 돼? 네. 윤리위 가요? 윤리위 가요? 지금 뭐 당대표 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근데 국민의힘은 윤리위는 왜 저녁에만 할까요? 그게 다 퇴근하고 모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다 퇴근하고 모일까요? 윤리적으로 좀 그런 윤리적인 시간이 있나요? 뭐 다들 또 생업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개헌 얘기를 던졌어요. 개헌 얘기 딱 던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게 민생을 중시하겠다라는 것과 부합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그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정치 개혁 아젠다가 약화된 거를 조금 눈속임하려고 눈가림하려고 이런 거 던지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연 지금 지사와 그때 단일화하면서 정치 교체, 정치 개혁 얘기 많이 했는데요. 3선 초과 연임 금지도 사실상 물러났고 그 외에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기득권 때문에 이거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개헌하자라고 얘기한 내용 보면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뭔가 정치 개혁을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내시려고 이번 타이밍에 던지신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선에서 김동연 후보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 대선 주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임기를 또 1년 당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했어야 됐고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죠. 근데 이거 개헌뿐만 아니라 정치 개혁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 이후에 위성 정당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얘기가 되고 충분히 논의됐다면 그런 제도 개혁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좀 급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고 지금부터 화두를 띄워서 공론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본 사회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 소득은 이재명 대표가 항상
부르짖던 그런 그 공약과도 같았는데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로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여야가 지금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재정상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기본소득을 뭐 전면 도입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참 네. 슬픈 얘기지만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제도 연구는 계속 해나가야 되고,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님의 이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던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 없이 몇 년 동안 기본소득을 외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다만 이게 오히려 개념을 좀 오염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소득 대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월 8만 원 정도 수준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그냥 기본수당,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기본 용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기본 시리즈 라벨을 붙이게 되면은 정작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려져요. 그리고 뭐 이미 하고 있는 현금성 복지에다가 자꾸 뭐 기본 타이틀을 막 붙이시는데,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뭐 정치적 라벨링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 하면 좀 더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소득은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리고 그거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지급할지,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천하라면 일단 받고 더블로 갑니다. 자, 최지은. 네,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할 건지 보편적으로 복지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AI 자동화되고 뭐 이런 점에서 우리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에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인 빈곤 문제 네. 너무 심각하고 청년들 빈곤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재정 여력은 어떻게, 이런 숙제가 그때도 남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 과제는 아니고 중기 과제인 건 분명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필요하냐, 이건 저는 조금 걱정이에요. 오히려 제가 기본소득을 선대위 때 열심히 옹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많고 오히려 재정을 너무 확대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보다는 한 내년 뭐 하반기만 돼도 좀 경기가 좋아질 거란 예측이 많으니 네. 그때부터 조금 시작할 수 있게 지금부터는 제도적인 토론, 공론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방향은 적극 찬성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예. 최지은 네. 전 대변인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세계은행으로 가신다고요? 네, 원래 세계은행에 계셨죠? 예, 거기 한 7년 워싱턴 DC 본사에 있었고 이제 어디로 가요? 지금은 한국에 세계은행 사무소가 조그마한 게 있어요. 거기에 가 있기로 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세계은행이 아니라 2개 은행도 못 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네, 예. 많이 이상합니다. 예. 네. 네. 그런데 네. 세계은행으로 가면 뭐 돈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잘 된 거죠? 뭐 일단 제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뭐 낙선도 했고 또 제가 선대위 활동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또 당시에 낙선도 했고 뭐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제 부족한 것도 많이 좀 더 채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예. 경제 전문가입니다. 최지은이 보기에 네. 지금 환율이 막 올라가잖아요. 네. 금리도 막 올라가고 주가 떨어지고 서민들 무섭거든요. 네. 하루가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원자재 값 상승하고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하는데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죠. 더 어려워집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도 지금 자산 시장만 뭐 이렇게 지금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게 붕괴가 됐지 아직까지 실물 경제까지는 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뭡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좀 안정되면은 금리를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만 안정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견뎌야 된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물가를 보고 물가가 빨리 잡히면 특히 미국에 그러면은 금리를 그렇게 급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뭐 자산 시장에 대해서 위축이 좀 덜할 건데 이제 물가를 지금 계속 보고 이 물가가 얼마나 잡히느냐를 봐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최지은 전 대변인한테는 국제 경제 환율이 그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천하람 의원, 예. 국민의힘 혁신안 계속 나옵니까? 계속 나와야죠. 네. 예.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호 혁신안, 3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네. 2호 혁신안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전과자는 국민의힘에서 어지간하면은 정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형까지는 원칙적으로 봐주고요. 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공천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파렴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벌금 전과만 있어도 공천 못 받게 하도록 하겠다. 이게 골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좀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이 실제로 지금 지난번에 공천받은 분의 15%인가요? 실제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실현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또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기초자격 평가 확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왜 그동안 공직 후보자를 하기로 했으면은 그럼 국회의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적절한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국회의원의 그 뭐 다양성에 대한 대표성이라든지 실적을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시험이 과연 만능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초자격 평가 확대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번 선거 승리에 도움을 줬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15%가 음주 전과가 있다는 거는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그 전과가 있는 공천자 중에 뭐 음주 전과 비율이 뭐 몇 프로 이런 거일 거고요.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 중에 45명이 음주 전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 기초자격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뽑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 순 뭐 줄 세우고 우리가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저희가 보면은 요즘 저희 당도 보면 그렇지만은 당원 당규나 헌법이나 저희 당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정치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고 공부하고 최소한의 자격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또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아니 한 번 당선된 사람이 국민에 의해서 평가받은 사람이 또 쳐야 되냐라고 하지만 또 쳐라. 왜 또 쳐야 되냐? 재교육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때 좀 꾸준히 공부하는 정당으로 가자라는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재교육도 좋고요. 시험도 좋은데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알 거는 알고 헌법 정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지 덜 싸웁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싸우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싸움 아닌가 알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몰라요, 저도. 네. 좀 덜 싸워야죠,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로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좋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거지만은 그렇죠. 의미 있는 싸움을 하고 뭔가 정말 좀 도움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당의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 그거 다음에 가처분 뭐 5번, 6번 다 쓰잘데기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제까지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또 맷집이 좋아야 정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지은 전 국제대변인, 우리 청년 대변인이었는데, 네. 앞으로 앞날을 좀 기대하고 또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되겠죠. 경제 얘기도 자꾸 너무 막 영원히 정치계를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거 전혀 아니시잖아요.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계속 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연락이 이제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하겠다고 이제 했고. 이번에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또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닌데요. 제가 엠바고를 깨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한테 공문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다 보내고 항의 시위는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예.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정책 걸로. 분야에서 네. 이제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정책 분야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기여하고자 당원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이렇게 양당이 공천 통과한 지역구 후보자 487명,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 중 음주 전과자는 47명에 달했다는 거 전하겠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한 10% 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후보자들 그러니까 10%까지는 아닌데 맞네요. 10% 되니까. 네. 참 이렇게 전과 가진 분들이 자기도 이렇게 못 돌보면서 정치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최지은 천하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은 대변인 잘 가시고요.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